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밀집도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이에 앞서 세종시 학교는 이번 주부터 완화된 방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각 학교 급별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전교생 전체 등교가 원칙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서 시차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0명 이하의 학교는 학교 밀집도 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유치원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 96개 학교 가운데 71개 학교에서 전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관내 대부분의 학교 거의 80% 가까이에서 전체 등교가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전교생 매일 등교 수준으로 등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학생 수 7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시차 등교를 통해 주 5일 모두 등교할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2개 학년을 전체 등교하도록 하고 1개 학년에 대해 시차 등교를 적용해 역시 모두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입 수능 일정 등에 맞춰 우선 등교를 현재 고3에서 고1, 2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등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은 이번 한 주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 주말에서야 확정됐고 학교별 방역이나 급식 등의 준비 상황이 다른 만큼 이번 한 주는 학교마다 등교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전체 등교로 교육 공동체가 가장 우려했던 학습 지체와 학력 격차, 그리고 돌봄 공백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서서히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세종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일부 시설이 개방됩니다. 세종시는 철저한 방역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전제로 회의실과 대강당 등은 개방하되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이나 외국어, 가야금 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되며 이달 중 수강생 모집과 강사 섭외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많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탁구나 배드민턴, 댄스 등의 체육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난 5일부터 재개된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인 세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객석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객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람이 가능한 공연은 전국 시도 대표 극단의 본선 공연 14편과 신진 연극인들의 무대인 네트워킹 페스티벌 참가작 4편 등 모두 18편입니다. 모든 공연은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나 현장 예매를 통해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극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17일 이틀 동안 세종시청과 나성동 일원에서 세종 지역 청년들이 모여 만든 축제가 열립니다. 세종시 청년센터 새청나래가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공연과 강연, 토크쇼 등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를 고려해 드라이브 참여를 통한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행사는 새청나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으며 현장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웹포스터에 있는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 도시의 설계도라 불리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계획으로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새로 짜게 되는데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세종시가 시 출범 이후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확정된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내용 중엔 연도별 목표 인구가 설정돼 있는데 2015년엔 25만, 2020년엔 50만, 2030년엔 80만 명으로 각각 돼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인구가 35만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 인구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 인구 설정은 도시 인프라 구축의 기초가 되는 만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한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와 신구도심 간의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또는 온라인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일부 생활권이 예정 지역에서 해제돼 도시계획 권한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신구도심 간의 상생발전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2022년 상반기까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년 말에는 부문별 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2022년에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도시개발의 설계도가 될 2040 도시기본계획에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비전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요즘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비대면 시대 사람이 북적이는 도심보다 자연 속 숨은 명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겠죠.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교천을 따라 울긋불긋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주민들은 바람에 살랑이는 꽃과 함께 추억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비어있는 하천변을 활용해 소정면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겁니다. 500m에 걸친 코스모스 길은 코로나19로 나갈 곳 없는 지역민들에게 힐링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소정면은 지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사진 공모전이라는 작은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을 계획단에서 이 공모를 통해서 코스모스 길을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그러니까 찾고 즐기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은회색 억새 물결이 일렁이는 영인산. 하얀 구절초와 코스모스도 등산객을 반깁니다. 자연 속에서 행복을 담는 충남도 비대면 여행지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 가을은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이나 야영, 실내 시설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도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여행지에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요즘, 사람이 북적이는 도시보다 지역의 숨은 자연 명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20 행복도시 건설 교통 신기술 전시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행복도시 건설청과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그동안 예산과 전시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30여 곳으로 한정됐던 참여 업체 수가 70곳으로 대폭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로써 관람자들은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다양한 콘텐츠 정보 수집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산시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 폐업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며 한 차례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 가구,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나 세대원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민간 사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 25%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감면 방식은 아직 올해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이달 중 재부과되며 이미 납부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일괄 감액해 부과됩니다. 세종시는 올해 전체 감면액이 4억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에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천안지역 국회의원 3인방의 국정감사 활약상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문진석 의원은 LH가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우수 단지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에 수의계약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정작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수업체 인센티브 명분으로 신규 단지에 대한 수의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48건의 신규 단지 관리권을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수주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변창흠 사장은 관리업체 선정 결과를 보고 자신도 깜짝 놀랐다며 보다 강화된 관리업체 교체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수단지 인센티브 쪽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올해 1월부터 하위 5%에 대해서 부진평가하는 경우에 관리업체를 교체하도록 처음으로 이제 교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부진업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업체들로 경쟁을 시키는 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안주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이양 일괄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이양에 따라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에 내년도 인건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언급했습니다. 주 업무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해야 될 행안부가 인건비 책정도 없이 사업비만 딸랑 반영돼 본인 국고 예산으로 반영시켜 놓고 손 놓고 있고 보고 안 받고, 이거는 심하게 제가 야당이었으면 직무유기라고까지 천안병 이정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2명의 기관장 중 8명이 기재부 출신이고 출신 임직원도 111명에 달한다면서 독립성 등을 위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 권한을 행사를 하실 때 금융이나 금융의 산하기관에 되도록이면 기재부 출신 비중을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19일엔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지난해 국감을 받았던 충청남도는 올해 피감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최근 언론에 제기된 불법 건축물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이태환 의장은
지난 2016년 모친이 매입한 토지의 투기 의혹에 대해 부모님이 은퇴 후 주거를 위해 매입한 토지로 의원으로 활동하며 제공한 개발 정보에 의한 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센터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서야 신고를 통해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했다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원식 의원은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불법 건축물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불법과 부정부패 시의원들을 모두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잠정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재개됩니다. 연령별 접종 기간은 만 13세에서 18세 이하는 13일부터, 만 70세 이상은 오는 19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이하는 26일부터입니다. 보건당국은 품질 검사 결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안심하고 접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에 13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금은 총 2,848억 원으로 9개 사는 신증서를, 4개 사는 이전할 예정입니다. 연간 3,314억 원의 생산 효과와 82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각각 5곳과 1곳의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천안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피해 규모는 25개 농가 12,000여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43%가량 감소했습니다. 포획 신고도 지난해 658건에서 올해 493건으로 줄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유해 조소에 대한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범람 지역인 천안 삼룡천 일원이 지난달 정부의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됐죠. 오는 2025년까지 국도비 등 4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기본계획 등 사업 추진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앞 국도 1호선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바로 옆 삼룡천이 넘치면서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천의 폭이 좁은 하류 쪽은 상가와 주택가까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7차례나 범람했는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삼룡천 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차례나 특히 올해 2020년하고 2017년에도 크게 피해를 입어서 7차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이런 가운데 지난달 삼룡천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최근에는 정비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삼룡천과 소하천 두 곳에 대한 정비, 우수 저류시설, 방제시설 등이 설치되는데 국도비 65%를 포함해 2025년까지 총 4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유치권 다툼으로 수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이 건물도 결국 철거됩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우수 저류시설이 설치되고 평소에는 체육 생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재위험지구로 이제 지정 고시한 후에 2025년까지 저류지 설치를 비롯한 공사를 꼼꼼히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잦은 범람과 흉물로 골칫거리였던 삼룡천의 5년 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7월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제1기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각 3명을 비롯해 아동복지 인권 전문가, 담당 장학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학생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와 평가,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2021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먼저 공립은 31과목에 48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충남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립학교도 교육청이 시험을 위탁받아 8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공립과 사립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음 달 21일 같은 날 시험을 실시해 타 시도와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아산시의회가 13일부터 21일까지 제225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 시정 질문이 진행됩니다. 다만 4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정 질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행부의 코로나 방역 전념을 위해 2일로 단축 운영됩니다. 아산시가 노인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관내 408개 경로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번 경로당 일괄 보험 가입 조치로 경로당의 보험 가입 누락을 막고 보험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적, 물적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싱싱장터 도담정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간이 1시간 확대됩니다. 세종시는 도담동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초 저녁 7시부터였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저녁 6시로 1시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낮 1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싱싱장터 도담점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성 ENG에서 MCT 가공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4-235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울 건축사 사무소에서 토목 감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6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은혜의료재단에서 수간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8-50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BTV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밀집도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이에 앞서 세종시 학교는 이번 주부터 완화된 방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각 학교 급별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전교생 전체 등교가 원칙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서 시차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0명 이하의 학교는 학교 밀집도 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유치원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 96개 학교 가운데 71개 학교에서 전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관내 대부분의 학교 거의 80% 가까이에서 전체 등교가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전교생 매일 등교 수준으로 등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학생 수 7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시차 등교를 통해 주 5일 모두 등교할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2개 학년을 전체 등교하도록 하고 1개 학년에 대해 시차 등교를 적용해 역시 모두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입 수능 일정 등에 맞춰 우선 등교를 현재 고3에서 고1, 2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등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은 이번 한 주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 주말에서야 확정됐고 학교별 방역이나 급식 등의 준비 상황이 다른 만큼 이번 한 주는 학교마다 등교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전체 등교로 교육 공동체가 가장 우려했던 학습 지체와 학력 격차, 그리고 돌봄 공백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서서히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세종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일부 시설이 개방됩니다. 세종시는 철저한 방역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전제로 회의실과 대강당 등은 개방하되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이나 외국어, 가야금 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되며 이달 중 수강생 모집과 강사 섭외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많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탁구나 배드민턴, 댄스 등의 체육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난 5일부터 재개된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인 세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객석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객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람이 가능한 공연은 전국 시도 대표 극단의 본선 공연 14편과 신진 연극인들의 무대인 네트워킹 페스티벌 참가작 4편 등 모두 18편입니다. 모든 공연은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나 현장 예매를 통해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극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17일 이틀 동안 세종시청과 나성동 일원에서 세종 지역 청년들이 모여 만든 축제가 열립니다. 세종시 청년센터 새청나래가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공연과 강연, 토크쇼 등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를 고려해 드라이브 참여를 통한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행사는 새청나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으며 현장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웹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 도시의 설계도라 불리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계획으로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새로 짜게 되는데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세종시가 시 출범 이후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확정된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내용 중엔 연도별 목표 인구가 설정돼 있는데 2015년엔 25만, 2020년엔 50만, 2030년엔 80만 명으로 각각 돼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인구가 35만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 인구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 인구 설정은 도시 인프라 구축의 기초가 되는 만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한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와 신구도심 간의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또는 온라인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일부 생활권이 예정 지역에서 해제돼 도시계획 권한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신구도심 간의 상생발전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2022년 상반기까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년 말에는 부문별 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2022년에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도시개발의 설계도가 될 2040 도시기본계획에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비전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요즘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비대면 시대 사람이 북적이는 도심보다 자연 속 숨은 명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겠죠.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교천을 따라 울긋불긋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주민들은 바람에 살랑이는 꽃과 함께 추억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비어있는 하천변을 활용해 소정면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겁니다. 500m에 걸친 코스모스 길은 코로나19로 나갈 곳 없는 지역민들에게 힐링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소정면은 지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사진 공모전이라는 작은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을 계획단에서 이 공모를 통해서 코스모스길을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그러니까 찾고 즐기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은회색 억새 물결이 일렁이는 영인산. 하얀 구절초와 코스모스도 등산객을 반깁니다. 자연 속에서 행복을 담는 충남도 비대면 여행지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 가을은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이나 야영, 실내 시설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도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여행지에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요즘, 사람이 북적이는 도시보다 지역의 숨은 자연 명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20 행복도시 건설 교통 신기술 전시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행복도시 건설청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그동안 예산과 전시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30여 곳으로 한정됐던 참여 업체 수가 70곳으로 대폭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로써 관람자들은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다양한 콘텐츠 정보 수집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산시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 폐업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며 한 차례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 가구,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나 세대원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민간 사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 25%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감면 방식은 아직 올해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이달 중 재부과되며 이미 납부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일괄 감액해 부과됩니다. 세종시는 올해 전체 감면액이 4억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에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천안지역 국회의원 3인방의 국정감사 활약상,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문진석 의원은 LH가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우수 단지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에 수의계약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정작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수업체 인센티브 명분으로 신규 단지에 대한 수의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50개 중 32개 업체가 48건의 신규 단지 관리권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변창흠 사장은 관리업체 선정 결과를 보고 자신도 깜짝 놀랐다며 보다 강화된 관리업체 교체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수단지 인센티브 쪽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1월부터 하위 5%에 대해서 부진평가하는 경우에 관리업체를 교체하도록 처음으로 이제 교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부진업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업체들로 경쟁을 시키는 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안주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이양 일괄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이양에 따라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에 내년도 인건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언급했습니다. 주 업무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해야 될 행안부가 인건비 책정도 없이 사업비만 딸랑 반영돼 본인 국고 예산으로 반영시켜놓고 손 놓고 있고 보고 안 받고 이거는 심하게 제가 야당이었으면 직무유기라고까지 천안병 이정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2명의 기관장 중 8명이 기재부 출신이고 출신 임직원도 111명에 달한다면서 독립성 등을 위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 권한을 행사를 하실 때 금융이나 금융위 산하기관에 되도록이면 기재부 출신 비중을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19일엔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지난해 국감을 받았던 충청남도는 올해 피감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최근 언론에 제기된 불법 건축물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이태환 의장은
지난 2016년 모친이 매입한 토지의 투기 의혹에 대해 부모님이 은퇴 후 주거를 위해 매입한 토지로 의원으로 활동하며 제공한 개발 정보에 의한 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센터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서야 신고를 통해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했다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원식 의원은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불법 건축물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불법과 부정부패 시의원들을 모두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잠정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재개됩니다. 연령별 접종 기간은 만 13세에서 18세 이하는 13일부터, 만 70세 이상은 오는 19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이하는 26일부터입니다. 보건당국은 품질 검사 결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안심하고 접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에 13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금은 총 2,848억 원으로 9개사는 신증서를, 4개사는 이전할 예정입니다. 연간 3,314억 원의 생산 효과와 82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각각 5곳과 1곳의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천안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피해 규모는 25개 농가 12,000여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43%가량 감소했습니다. 포획 신고도 지난해 658건에서 올해 493건으로 줄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유해 조소에 대한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범람 지역인 천안 삼룡천 일원이 지난달 정부의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됐죠. 오는 2025년까지 국도비 등 4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기본계획 등 사업 추진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앞 국도 1호선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바로 옆 삼룡천이 넘치면서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천의 폭이 좁은 하류 쪽은 상가와 주택가까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7차례나 범람했는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삼룡천 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차례나 특히 올해 2020년하고 2017년에도 크게 피해를 입어서 7차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이런 가운데 지난달 삼룡천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최근에는 정비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삼룡천과 소하천 두 곳에 대한 정비, 우수 저류시설, 방제시설 등이 설치되는데 국도비 65%를 포함해 2025년까지 총 4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유치권 다툼으로 수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이 건물도 결국 철거됩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우수 저류시설이 설치되고 평소에는 체육 생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이제 지정 고시한 후에 2025년까지 저류지 설치를 비롯한 공사를 꼼꼼히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잦은 범람과 흉물로 골칫거리였던 삼룡천의 5년 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7월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제1기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각 3명을 비롯해 아동복지 인권 전문가, 담당 장학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학생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와 평가,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2021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먼저 공립은 31과목에 48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충남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립학교도 교육청이 시험을 위탁받아 8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공립과 사립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음 달 21일 같은 날 시험을 실시해 타 시도와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아산시의회가 13일부터 21일까지 제225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 시정 질문이 진행됩니다. 다만 4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정 질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행부의 코로나 방역 전념을 위해 2일로 단축 운영됩니다. 아산시가 노인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관내 408개 경로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번 경로당 일괄 보험 가입 조치로 경로당의 보험 가입 누락을 막고 보험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적, 물적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싱싱장터 도담정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간이 1시간 확대됩니다. 세종시는 도담동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초 저녁 7시부터였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저녁 6시로 1시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낮 1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싱싱장터 도담점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성 ENG에서 MCT 가공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4-235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울 건축사 사무소에서 토목 감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6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은혜의료재단에서 수간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8-50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